안녕하세요. 더성형외과 옥재진입니다. 유방재건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으신데요. 오늘은 요점 위주로 확실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타트! 유방재건은 말 그대로 가슴을 만드는 것이죠. 질병, 사고로 가슴이 없어지는 경우인데 가장 많은 건 이제 유방암이겠죠. 그런 경우에 원래 가슴과 비슷한 크기, 모양, 위치를 갖는 가슴을 만드는 것을 유방재건 수술이라고 합니다. 유방암 수술을 하고 나서 바로 동시에 유방재건을 하는 경우를 즉시재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하는 것을 지연재건이라고 합니다. 사실 즉시재건과 지연재건의 기준은요, 시기에 따른 기준인데 병기가 좀 있다고 해서 유방재건을 못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유방재건 자체가 유방암의 재발이나 예후나 경과관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컷! 크게는 인공 보형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자가 조직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보형물 재건을 할 때는요, 일단 유방 재건의 기본 원칙인 반대쪽 가슴을 고려하면서 결정을 하는데요. 유방 전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피부가 상당 부분 많이 없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재건을 할 때는 유방 내용물 뿐만이 아니라 겉에 있는 피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피부를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조직 확장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남아있는 피부를 늘리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 재건에는요, 첫 번째로 조직 확장기를 넣는 단계가 있고, 두 번째로 확장기를 부풀리는 단계가 있고, 세 번째로 보형물을 넣는 단계가 있습니다. 자가 조직이라는 건 우리 몸 안에 있는 조직이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배에 있는 조직 또는 등에 있는 조직을 사용하는데, 뱃살하고 등살은 보시는 것처럼 부위도 다르고 양도 달라요. 배는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부위가 넓죠. 만들어야 되는 가슴의 조직이 너무 크고 가슴이 처져 있는 경우에는 뱃살을 선호하게 됩니다. 배에 길게 생긴 흉터가 약간은 아쉬운 거죠. 등살 같은 경우는요, 뱃살에 비해서 피부의 양도 좀 적어요. 그래서 너무 큰 가슴을 만드는 데는 약간 제한점이 있어요. 그런데 흉터 자체가 뒤에 있고 한쪽 등에만 국한돼서 생기기 때문에 아직 출산을 안 한 미혼 여성들 등살이 좋고요. 자가조직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요,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보형물이 터질 염려가 있거나 주구주구 확인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줄기세포 지방이식은요, 지방이식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국소적인 폐임 이런 게 있을 때 그 부분을 채워주는 데 사용을 하고요. 보형물을 사용을 했는데 그 경계 부위가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이식을 보조적인 수단으로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줄기세포 지방이식이 일반 지방이식 수술과 비교하여 장점은 뭐냐면 상처의 수축으로 조직이 많이 오그라들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오그라들고 움츠든 부분을 많이 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모양의 변형이 심할 때는 저는 줄기세포 지방이식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가슴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찾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포기하고 놓으실 필요 없고요.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더성형외과 옥재진이었습니다.